오늘은 플립그리드에서 교사가 만들어 놓은 그룹 안에 학생들과 교사가 어떻게 동영상을 올리는지에 대해서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예시로 3학년 1반이라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 그룹 안에 기본 설정을 살펴보시면요. 조인 코드를 인하 31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주시면 되고요. 아래에 보시면 학생들의 이름을 이미 설정을 다 해놓은 상태고요. 여기에 프린트 스튜던트 리스트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학생들의 이름과 조인 코드 그리고 스튜던트 아이디 유저네임이 나와 있는 카드를 인수해서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QR코드도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더 쉽게 교사가 만들어 놓은 그룹에 입장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인쇄를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이게 좀 번거롭다고 생각하시면 학생들에게 칠판에 조인 코드만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학생들한테 각각의 학번이 유저네임이야 라고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룹이 생성됐다고 보고 학생들 입장에서 동영상을 어떻게 올리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학생들은 플립그리드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현재 노트북으로 접속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가운데 보시면 Enter a Join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사가 알려준 코드 인하 3학년 1반 이라는 코드를 넣고 입장을 하겠죠. 그러면 두 번째 비밀번호 즉 유저네임을 입력하게 되는데요. 선생님이 알려주셨던 대로 학생의 학번을 넣습니다. 저는 6번 학생 3106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밑에 Remember Me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매번 들어갈 때마다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입장하게 도와줍니다. 그러면 교사가 만든 3학년 일반 그룹에 입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토픽에서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라는 토픽을 보게 되고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선생님의 과제를 내주신 대로 Record a Response 버튼을 눌러서 학생들이 영상을 찍게 됩니다. 카메라 허용을 누르면요.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상이 등장하게 되고요.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 만들어 놓은 이 플립그리드 앱을 이용해서 플립그리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즉석에서 촬영하지 않고 다른 앱을 이용해서 이미 촬영해 놓은 영상이 있다면 여기 옵션에서 업로드 시키시면 되고요. 마이크만 넣고 싶다면 마이크 온리 버튼을 눌러서 음성만 하실 수도 있고요. 미러 비디오라 그래서 이렇게 좌우를 바꾸실 수도 있고요. 소리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 입장에서는 레코드 스크린 버튼을 눌러서요. 줌처럼 줌 수업하실 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플리케이션 창 하나만 띄우실 수도 있고 내 전체 화면 버튼을 눌러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영상 자체를 플립그리드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화면에서 PPT나 이런 것들을 영상을 같이 녹화하실 수도 있죠. 이렇게 녹화해서 아예 수업 용도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중지 버튼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영상 자체를 플립그리드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제가 3106 이광수 학생의 이름으로 로그인을 했는데요. 이렇게 영상이 찍혀진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이것을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이 마침표가 좀 거슬리면 이렇게 삭제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서밋 버튼을 눌러서 화면 녹화한 부분을 업로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있던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라는 토픽의 첫 번째 동영상, 이광수 학생의 동영상이 업로드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좋아요 버튼도 누를 수 있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댓글을 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동영상을 영상을 찍어서 대동영상을 달 수도 있습니다. 플립그리드의 가장 다른 앱과의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Record Response 버튼을 누르고요.
녹화 버튼을 누르기 전에 오른쪽에 보면 이펙트 버튼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펙트 버튼은 학생들에겐 사실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아서 다 잘 하더라고요. 제 경험상. 필터를 간단하게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도 할 수 있고요. 학생들이 되게 많이 하는 필터 중에 하나죠. 이렇게 흑백 처리, 이렇게 원하는 것들을 필터 처리를 한번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프레임을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이모지 버튼을 눌러서요. 원하는 이모지를 원하는 곳에 이렇게 넣으실 수도 있고요. 뭐 액세서리 같은 소품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좀 가리고 싶은데 모자이크는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시는 학생들은 선글라스를 이렇게 끼워서 쓰거나 모자를 이렇게 쓰고 얼굴을 좀 가리고 동영상을 찍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됐다고 생각하면 동영상을 찍는 거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광수입니다.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광수입니다. 블라블라블라. 넥스트 버튼을 누르고요. 마침표 지우고 마지막에 이 부분을 처음에 썸네일이라고 하는 첫 노출되는 장면을 다른 장면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셀피, 즉 지금 즉석에서 셀카를 찍어서 다른 포즈를 찍고 썸네일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네임 태그를 할 수도 있는데요. 교사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학번과 이름을 모두 외우지 못한다고 할 때 이 기능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학생들에게 디스플레이 네임 앞에 학번을 적으라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임 태그를 꼭 썸네일에 써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면 이런 식으로 네임 태그이 최초의 동영상 썸네일로 작성되는 거죠. 그래서 서밋 버튼을 누르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이광수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앞에 학번을 적어주면 교사 입장에서는 뭔가 평가할 때나 이 학생을 파악하기가 좀 더 수월해지겠죠. 네, 이것은 옵션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썸네일을 자유롭게 설정하게 하실지 아니면 네임 태그를 설정하게 하실지는 선생님들께서 판단해서 실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찍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다른 이펙트를 한번 넣어 볼게요. 텍스트를 넣을 수도 있는데요. 영상을 찍을 때 이름을 계속 위에 띄워놓고 싶다면 이런 텍스트 버튼을 누를 수도 있겠죠. 드로우 버튼을 눌러서 색깔을 지정해서 이렇게 뭔가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보드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오른쪽에 강의하듯이 뭔가 보드를 만들 수도 있는데요. 얘를 비율을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 정도로 놓고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서 텍스트를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자기소개할 때 오른쪽에 어떤 특정 문구가 계속해서 노출되게 할 수도 있겠죠. 이 상태에서 레코드 버튼을 누르고 안녕하세요. 저는 이광수라고 합니다. 저는 16살이고요. 장래에 축구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멈추고 넥스트 버튼 눌러서 안녕하세요. 저는 이광수라고 합니다. 미리 보기를 확인하시고 앞부분에 해서 셀피를 이번엔 한번 찍어 볼까요? 이렇게 해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펌 버튼을 누르고요. 그러면 제 동영상 썸네일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제출하기 버튼, 서밋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또한 세 번째 비디오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비디오를 찍어서 올릴 수가 있고요. 학생들 입장에서도 데이터가 걱정되는 사람들은 노트북이나 컴퓨터가 있다면 PC에서도 영상을 찍어서 올릴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줄 수 있고요. 교사 입장에서도 이런 영상을 다양한 주제의 수업에 맞게 아까 보여드렸듯이 교사가 수업 내용을 찍어서 올릴 때도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활동에 적절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학생들도 친구들이 찍은 영상을 사이트나 앱에서 들어와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들어와서 다른 학생이 찍은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거나 동영상을 달거나 좋아요 버튼을 눌러서 피드백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사가 교사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볼 때 학생들과 어떤 점이 다른지를 한번 볼게요. 교사 로그인을 했고요. 그룹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업로드한 자기소개를 해주세요라는 토픽 안에 학생들이 조금 전에 업로드한 영상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볼 수 없는 많은 설정 창들을 볼 수가 있고요. 좀 부적절한 영상을 올렸다 하면 바로 삭제해 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학생들한테 노출되지 않도록 숨겨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영상을 이렇게 봤다고 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코멘트 달 수 있는 것밖에 없는데 교사는 피드백 혹은 약간의 수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누르면 이게 만약에 수행평가라고 했을 때 아까 전 영상에서 기본 설정에 놓았던 그레이딩 루브릭을 기본으로 베이직으로 제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아이디어 5점, 퍼포먼스 5점으로 이렇게 배점을 해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4점, 퍼포먼스 5점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다면 그리고 그 개별 학생에게 간단하게 코멘트를 써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그 학생이 만약에 이메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그룹에 해당하는 학생이라면 이메일 피드백 버튼을 눌렀겠지만 저는 그룹을 이메일로 설정한 게 아니라 학생들의 유저네임을 눌러서 설정했기 때문에 이메일로 피드백을 줄 수는 없고 카피 피드백 링크를 눌러서 이 피드백을 카피한 다음에 그 해당 학생에게 이 링크를 줘서 학생이 교사의 피드백을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게 전해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래쪽에 피드백을 보내기 위해서 학생들 이메일을 개별적으로 다 입력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참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게 피드백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그레이딩 루브릭은 기본 설정 창에서 자기만의 루브릭을 아래쪽에서 커스텀 피드백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요전 포스팅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들 중에서 이름을 적을 때 꼭 학번을 적어주세요 라고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름만 적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사가 들어가서 이렇게 이름을 수정해서 업데이트 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학생들이나 교사 입장에서 PC를 이용해서 동영상을 올렸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 혹은 이메일로 질문을 해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어떻게 영상을 올리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